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2025년도 어느새 두 달이 지나서 3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3월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북적북적한 새학기의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환한 꽃으로 가득한 새봄의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렇게 설렘 가득한 오늘날의 3월을 맞이하기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1919년 3월이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106년 전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지부장 하시면서 많이 또 경험하고 계실 텐데 요즘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글쎄요, 역사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현실 운동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네. 진행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아마 온 국민들이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네. 똑같은 고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예.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예. 아마 똑같은 고민들을 그렇군요.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북지부 말고도 곳곳에 지부와 지회를 두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설립이 되었던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원래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연구자, 네. 연구가이신 임종국 선생님을 기리는 자리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임종국 선생님이 오랜 세월 예. 친일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예. 고인의 유지를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반민족 행위자를 연구하려고 만든 예. 것이기 때문에 반민족문제연구소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민족문제연구소보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죠. 개명을 네. 한 겁니다. 그렇게. 개명을 네. 해서 지금에 이르고 이제는 35년 정도 됐고요. 네. 지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뭐 도시에도 있고 광역 단위에도 있고요. 네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 전북 지부는 2001년도 예. 올해가 이제 25주년이죠. 네네. 2001년도에 지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임종국 선생님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또 연구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임종국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뭐 우리 나이로 97, 1929년생이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분이 원래 뭐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문학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평론을 쓰고 그랬던 문학인인데 네네. 이제 이분이 자신의 삶과 거의 동일체라고 볼 수 있는 한 작가에 주목을 해요. 이분이 나랑 살아온 과정이나 생각이 예. 비슷하다. 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오감도를 쓴 이상 시인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 시인에 대해서 1956년에 예. 전집을 내요. 전집을 내는데 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거 아닙니까? 예. 찾다 보니까 문인들 중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친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요. 친일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허허. 이분이 19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뭐 30년이 넘게 예. 친일이라는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 친일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친일 연구, 특히나 또 민족 문제에 관련하는 이 임종국 선생님의 빚진 것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종국 선생님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본인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친일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게 몰랐다가. 이제 임종국 선생님이 이제 경남 창녕 출신인데 예. 아버님이 이제 임문호 씨예요. 예. 임문호 씨인데 임문호 씨는 이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인 천도교 간부였던 취린이라고 있어요. 취린. 예. 취린의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승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친일을 하게 되고 대동아 전쟁 때 시국 강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예.
이제 아버지와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친일을 연구해서 책을 내려고, 친일 문학론이겠죠. 어떤 책을 심정이었을까? 네. 쓰려고 하는데 네. 아버지가 친일을 했구만요. 근데 아버지를 뺄까요? 그런데 그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네. 한참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예. 나를 넣어라. 아. 나를 빼면 그것은 죽은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은 어느 누가 그 책을 보고 공정하다고 믿겠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국 선생님의 아버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했던 재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호 박사, 네네. 그리고 자신의 주례를 받던 고려대 조용만 교수, 네. 이런 분이 다 친일 문학론에 들어가가지고 친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하필 조사를 했는데 예, 본인을 둘러싼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이게 거기에 포함됐다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그렇죠. 참 쉽지 이게 않았을까. 임종국 네. 선생은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민족의 정기, 역사의 정의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허허. 굉장히 사실은 대범한 분이었고. 네. 치열했겠네요. 네,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간절했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정말 많은 감정,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바탕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왔을지가 막 상상이 갑니다. 올해가 3.1절 106주년을 맞게 됐어요, 지부장님.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사실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106년 전 3월 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지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1919년 3월 1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사에서 예. 가장 거족적인 운동, 네. 이게 전 조선의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난 네. 그런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의 뭐 자료에 따라서는 뭐 50만에서 200만까지 편차는 있지만은 실제로 뭐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요. 그렇군요. 민중들은 예. 탑골공원에서 하게 되고, 이제 학생은 학생 그룹대로, 그다음에 네. 민족 대표라고 하는 분들은 민족 대표대로. 사실 1919년 3월 외침을 왜 다짐하게 되었는가가 정말 중요한 또 네,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3.1운동의 가치를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1910년대를 표현할 때 무단통치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은 헌병과 예.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지배하는 식민지다.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네네. 당시에 초대 헌병대 사령관이고 그다음에 경무총감했던 아카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기포성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포성산. 네. 지금 조선은 기포성산이다. 이건 뭐냐면은 예. 그렇게 헌병과 경찰과 군대가 바둑판에 바둑들을 놓듯이 그다음에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듯이 예. 완전히 조선 백성들을 감시하고 포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민중들이 굉장히 탄압과 수탈을 많이 받은 시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태장 도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범죄인한테 매질을 했잖아요. 예. 이제는 일본인들이 우리를 식민지화해가지고 예. 1912년부터 조선 태영령을 만들어서 매질을 합니다. 허허. 이유가 황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장터에서 떫은 감을 팔았다는가, 좀 여름에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연령 비연령이죠. 예. 조선이라는 이 한민족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마구제비로 때리는 거 즉결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즉결 심판이잖아요. 네네. 태형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래서 자기들은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조선인과 명태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아기가 울 때 순사 온다고 오면 예, 예. 그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그 시대를 옛날, 표현하는 예, 겁니다. 옛날 표현이죠. 당시에 일본엔 막 이제 강제병합을 이루고 나서 악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휘사령, 공업령, 광업령, 어업령, 심지어는 저 토지수사 사업을 해가지고 당시에 땅들을 수탈하고 점유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피폐하고 유리걸식하고 떠돌고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시에 신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고을에서 사람들이 백토, 흙을 먹더라. 초근 목피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당시의 상황은 바늘로 콕 찌르면 터지는 풍선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예, 네. 근데 거기다 대고 고종이 죽었어요. 근데 또 독살됐다라는 것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1운동 후 계기가 됐다. 기폭제가 되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고 네. 전국 곳곳으로 나아갔잖아요. 우리 네. 지역에서도 또 이 독립운동 만세 운동이 펼쳐졌죠. 예. 전북 지역의 그 독립만세 운동이 전파되는 과정을 일단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라는 그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천도교 산하였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사무원이었던 인종익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2,000부를 가지고 독립선언서 2,000부를 가지고 전주로 내려와요. 근데 천도교 계열이죠. 예. 그리고 목사 중에 한태영 목사가 있는데 여기 기전학교를 나왔던 이명신에게 독립선언서를 줘가지고 또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독립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갑성 씨한테 예. 세브란스 의전에 다니던 김병수 학생이 또 200매를 받아가지고 예. 전북으로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게 예. 독립운동을 하게 네,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김병수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가지고 온 것을 이분이 이제 군산 영명학교를 나왔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군산 제일고죠. 예, 영명학교에 가가지고 스승인 박연세 선생님한테 이걸 맡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군산에서도 선생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군산의 3.5 독립만세 운동이 네네. 그렇게 영명학교, 뭐 멜볼딘 학교, 지금의 영광여중고죠. 그다음에 구암교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이 군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이제 전주 쪽으로는 이제 아까 천도교 그 보성사의 인종익 씨가 내려와가지고 예. 이 인종익 씨가 가지고 온 2,000부는 사실 1,800부 정도는 천도교 전주교구에 이렇게 놓고 예. 이분은 올라가다가 청주에서 재패해요. 근데 이 전주교구의 그 독립선언서가 전북 지역에서 뭐 임실, 순창, 남원, 여수까지 갑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요. 예. 전국적으로는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예. 만세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좀 반대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1910년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 19년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기 친일파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그 자료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매일신보에 실렸는데 그다음에 전주 자성에도 있습니다. 어. 각
이 시군 단위에 예. 그때 당시에 이런 자성위가 다 조직이 돼요. 자성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독립 만세 운동을 밀고 하고 예. 이들을 방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조직들입니다. 밀정의 역할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전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이름, 자재단이라는 이름으로도 전국에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들이 소작인들,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소작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독립 만세운동을 막았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한 명인 박영철이라는 사람은 3.1 만세운동을 이런 망동이 없다.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참.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 지역 사이에 지금도 상당 부분이 주류로 큰 소리 치고 있는 후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예.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전북 자성이 그 명단에 대한 단죄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단죄비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단죄비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나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으면 듣고 싶은데요.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지금 사실은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가르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후대의 교훈으로 삼자. 이래가지고 단죄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북위에 윤치호 불망비도 세웠고요. 그리고 저기 기린봉 아래에 네. 이두왕 단죄비도 세웠고요. 거기가 이제 기린목 올라가는 길목에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덕진공원에 예. 김해강 시비가 초입에 있었거든요. 예. 그 시비를 뽑아내고 거기에 단죄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단죄비 운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단죄비를 여러 군데 세웠고 예. 특히나 이두왕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두왕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제2차 기포가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운 맞아요. 사실은 반위세 예. 전쟁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조정에서는 양호 순무영을 만들어요. 기관을 설치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토벌을 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두왕은 양호 우선봉장이었어요. 근데 얘가 워낙 손속이 잔인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교활하고 그래서 당시에 농민군들을 학살하는데 굉장히 선봉장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도장관으로 일본에 밀항했다가 예.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전북 도장관, 지금은 도지사죠. 예. 이거 하면서 독립의병들을 예. 소탕하는 일을 또 합니다. 허허 세상에. 도지조사위원이 여기 전북 위원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의 본향인 경기전을 바라보고 잔디밭에서 예. 양지받은 잔디밭에서 편안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100년간 그냥 방치한 겁니다. 기린봉이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예. 그렇죠. 전주 8경 중에 하나는 일경입니다, 기린토월인데. 일경. 예. 기린 토월이 일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세운 것이고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 이두왕 단지를 세우면서 그쪽에 토지대장을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두왕 후손이 지금도 그 예. 묘지를 비롯해서 만여 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친일 청산을 하면서 그래도 좀 흡족했던 부분 하나가 전주 동산동 지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네네. 동산동은 이제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거든요. 동산입니다. 예.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가.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미쓰비시는 일본의 자위대 군수물자를 가장 많이 만드는 데예요. 당시 대동아 전쟁 때, 2차 세계전쟁 때에도 예. 가장 많은 무기를 만드는 전범 기업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창업주의 호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이죠. 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전주시 친일 청산 그 책임자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경찰서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예. 기관장들 중에서 친일한 사람들의 뭐 사진을 뗀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군요. 저희들이 많이 네.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반민족 행위자를 발굴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아직 좀 발굴되지 못한 훌륭한 업적을 기록한 독립운동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또 알리는 또 힘을 또 많이 쏟고 계시잖아요. 어떤 활동들을 또 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친일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적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적지만은 독립운동가도 적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보훈처가 관리를 하잖아요. 예. 독립유공자가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한 18,000여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여자는 대한민국 통틀어서 한 663명 정도? 정말 적네요. 네. 그렇죠. 적게 발굴이 된 거잖아요. 예, 예. 네. 적었던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100여 명이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운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여성은 한 25명 수준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전에는 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그것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친일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주류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네. 관심을 가질래도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니까 안 가진 거죠. 그동안에는. 광복 후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또 독재에 신음했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많이. 예. 예, 자료는 멸실되고 맞아요. 기억은 희미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다 공중분해됐어요. 이제 와서 하려고 보니까 예. 자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독립유공자를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최소한 3개월 이상 형을 살았다거나 아니면 태형 90대를 맞았다거나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어떤 판결문이나 이런 거 위에는 네. 마땅히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독립운동 했는데 그러니까요. 형무소에 안 간 사람은 독립운동을 예. 안 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준이 참 이상하네요. 예. 특히나 여성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제가 전북은 2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대부분이 다 의병들의 옷을 깃거나 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연락망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사병이 군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예. 거죠. 이제는 그런 아까 그 뭐 수용 기록 3개월 이상 예.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을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문집이나 일기류, 편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는 뭐가 남았냐면은 예.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독립운동,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독립운동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네. 실제로 지자체, 도나 아니면 시 단위의 한 부서로 들어가서 영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갖춰진다면, 그게 뭐냐면 의욕이죠, 의욕. 예. 그다음에 의지죠. 예. 의지만 있다라면은 지금 독립운동가 발굴은 얼마든지 아직도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기성으로 우리가 3.1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역사정을 세우려면은 이러한 작업들을 실제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네.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안 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그 이제 사회의 흐름과 연관돼서 네. 또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회 흐름을 또 진단하기도 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의 현대 사회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뭐 의식 수준이라든지 역사적 어떤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역사는 사실은 퇴보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민주주의 성숙이나 아니면 예. 의식은 분명히 진보한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요. 예. 그지만은 이제 이것들을 가로막는 것들,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이기주의, 파편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예. 이러한 돈의 논리나 네.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해체되는 것들도 또한 같이 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우리 사이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우리 사이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그 교과 과정에도 예. 환경이나 생태, 노동 이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지혜, 그다음에 그들의 힘을 불어넣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네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역할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도 뭔가 바라는 만큼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진척도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곳도 덜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소 안에서만 또 움직여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네. 여타 시민단체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께서의 올해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은 과연 또 무엇일까? 어떤 또 프로젝트들을 또 갖고 계실까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오랜 세월 시일이 걸리는 일들이 많아요. 바로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에 가면은 서수면이 있어요. 그 서수가 사실은 일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일본을 가르치는 명칭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풍의원 서수국이라고 해가지고 풍요로운 땅. 근데 걔들이 식민지배로 와가지고 자신들은 지배하는 땅이니까 네. 많은 풍요로웠겠죠. 농토를 가지고 네. 있으니까 풍요로웠겠죠. 그 시민분들은 그래서, 아주 이제 그것도 참혹했죠. 일본인 그때 지주인 가와사키에 의해서 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수 명칭을 바꾸는 것, 뭐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있던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네.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뭐 박지만 않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아직 좀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기엔 좀 아직은 이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부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또 희망찬 부분을 또 분명히 발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한번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그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이 있어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인데 저는 제가 왜 그 말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지레 포기하고 망설이고 내 이웃과 얼마든지 떡 하나 더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런 사이가 도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사이로 돌아오고 우리 민족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이웃들과 더불어서 예.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5년 3월은 1919년 울렸던 그날의 함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부끄럽진 않은지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달이기를 개인적인 소망으로 남겨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